안녕하세요. 건강대박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혹시 나 입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60대 이상 남녀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입냄새.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목에 낀 똥, 즉 편도결석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에이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목에 숨어있는 편도결석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을 단순하게 칫솔질 부족이나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숨겨진 범인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반전이 숨어있듯 입냄새에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어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비싼 구강청결제를 써봐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혀를 깨끗하게 닦고 계시나요? 혀는 입냄새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혀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혀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이 미생물들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답니다. 특히 혀 뒤쪽은 칫솔이 잘 닿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칫솔질할 때 혀 뒤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자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 연기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혀에 달라붙어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목에 낀 똥, 편도결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편도결석은 편도라는 기관에 생기는 작고 노란 알갱이입니다. 마치 좁쌀처럼 생겼는데 냄새는 아주 고약하죠. 마치 하수구 냄새 같다고나 할까요? 편도는 목 안쪽에 있는 기관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편도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죽은 세포들이 뭉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편도결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적인 편도염입니다. 편도염이 자주 생기면 편도에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 편도 구멍이 더 커지게 됩니다. 커진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가 더 잘 끼게 되고 결국 편도결석이 생기는 거죠. 다른 원인으로는 구강위생불량,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한 콧물, 입안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편도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편도결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입냄새입니다. 편도결석 자체가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증상으로는 목 이물감, 목 간지러움, 침을 삼킬 때 불편함 등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귀통증이나 목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편도결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편도결석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며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냐고요? 그럼요. 마치 집에서 묵은 때를 벗겨내듯 편도결석도 몇 가지 방법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편도결석을 싹 없애는 간단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목 건강을 되찾아줄 비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가글입니다. 에이, 뻔한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글은 편도결석 제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소금물 가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서 편도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편도결석을 부드럽게 만들어 제거하기 쉽게 해줍니다. 소금물 가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입안에 넣고 20에서 30초 동안 가글한 후 뱉어내면 됩니다. 이때
목 깊숙이 각을 해야 편도에 있는 결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각을 외에도 다양한 가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구강청결제나 녹차 우린물, 허브티 등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가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2에서 3번 정도 가글을 해주면 편도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가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오히려 편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글액을 너무 세게 뱉어내면 편도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뱉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면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면봉은 편도결석을 직접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편도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면봉으로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깨끗한 면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편도결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합니다. 면봉으로 편도결석을 살짝 눌러서 빼냅니다. 그때 너무 세게 누르거나 억지로 빼내려고 하면 편도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살살 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면봉으로 잘 빠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말고 가글을 한 후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가글을 하면 편도결석이 부드러워져서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면봉을 사용할 때 또 다른 꿀팁이 있습니다. 면봉에 물이나 식염수를 살짝 묻혀서 사용하면 편도에 자극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면봉 대신에 관장기나 주사기를 이용해서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장기나 주사기에 식염수를 넣고 편도결석 부위에 살짝 뿌려주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결석이 쉽게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기침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작용 중 하나입니다. 기침을 하면 목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도결석이 목에 걸려있는 느낌이 든다면 기침을 몇 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침을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힘차게 기침을 해야 합니다. 너무 약하게 기침하면 편도결석이 잘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기침하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적당한 힘으로 기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편도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편도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해줘서 편도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봤는데도 편도결석이 계속 생기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도염이 심한 경우에는 편도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숨을 쉬기 힘들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편도염이 심하게 진행되었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편도결석 제거 방법들 잘 기억해 두셨나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상쾌한 숨결을 되찾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입냄새의 주범, 편도결석의 원인과 제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아직 편도결석 제거를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입냄새를 유발하는 또 다른 숨겨진 원인과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탐정이 미스터리 사건의 단서를 쫓듯 입냄새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 건강이 입냄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코가 왜 입냄새랑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는 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에 문제가 생기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입냄새가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생기면 콧물 속 세균이 입 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입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비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박할머니가 계신데요. 박할머니는 비염 때문에 항상 코가 막혀 있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할머니는 우연히 TV에서 비염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식염수 세척을 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가습기를 틀어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등 비염 관리에 힘쓴 결과 콧물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고 입냄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박할머니의 사례처럼 비염이나 축농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입냄새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코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식염수 세척입니다. 식염수 세척은 코 안에 있는 먼지나 세균, 콧물 등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식염수 세척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코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식염수 세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염수 세척기에 식염수를 채웁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한쪽 콧구멍에 식염수 세척기 입구를 대고 식염수를 천천히 주입합니다. 이때 입으로 숨을 쉬어야 식염수가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염수가 다른 쪽 콧구멍으로 흘러나오면 세척을 멈추고 코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반대쪽 콧구멍도 같은 방법으로 세척합니다. 식염수 세척은 하루에 1에서 2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출 후나 코가 막힐 때 식염수 세척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식염수 세척을 하면 코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횟수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염수 세척 외에도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가습기 사용하기, 코 점막 보습제 사용하기 등도 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가습기는 실내 습도를 높여줘서 코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코 점막 보습제는 코 점막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줘서 코 건조증을 완화해줍니다. 혹시 지금 나는 비염이나 축농증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염이나 축농증이 없더라도 코 건강 관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는 외부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쉽게 건조해지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코 점막이 쉽게 자극받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코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장 건강이 입냄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왜 입냄새랑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유해균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 등의 악취가 나는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가 혈액을 타고 폐로 이동하면 숨을 쉴 때 입냄새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입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로 인해 장 속에 노폐물이 오래 머무르면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악취가 나는 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심한 변비로 고생하신 김할아버지가 계신데요. 김할아버지는 변비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냄새도 심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아버지는 우연히 TV에서 유산균이 변비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유산균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유산균을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장 건강 관리에 힘쓴 결과 변비가 많이 개선되었고 입냄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입냄새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장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유산균 섭취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을 선택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 섭취 외에도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 섭취, 물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인 운동 등도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물은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유산균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산균을 처음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유익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유산균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종류의 유산균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코 건강과 장 건강 관리법 잘 기억해 두셨나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상쾌한 숨결을 되찾고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냄새를 없애는 더욱 놀라운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숨겨왔던 저의 특별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대박 구독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코와 장 건강이 입냄새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과 그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꾸준한 관리만이 건강한 입안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혀 건강이 입냄새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과 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명장의 칼날처럼 혀를 날카롭게 관리하여 입냄새를 단숨에 베어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할 때 이를 닦는 데만 집중하고 혀는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혀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혀 표면에는 수많은 돌기들이 있는데 이 돌기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 세균, 죽은 세포 등이 엉겨붙어 설태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설태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마치 곰팡이가 습한 곳에서 번식하듯 설태는 혀 위에서 끈질기게 번식하며 입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냄새 환자의 80% 이상이 설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설태는 입냄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입냄새로 고생하신 최할머니가 계신데요. 최할머니는 평소에 칫솔질을 꼼꼼히 하는 편이었지만 혀는 대충 닦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혀에 설태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할머니는 치과에서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설태를 제거하고 혀 마사지를 해주는 등 혀 관리에 힘쓴 결과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입안도 훨씬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최할머니의 사례처럼 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입냄새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혀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 클리너는 칫솔보다 혀 표면의 설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혀 클리너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혀 클리너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 클리너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밉니다. 그리고 혀 클리너를 혀 안쪽 깊숙이 넣고 혀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냅니다. 이때 너무 세게 긁으면 혀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볍게 2에서 3회 정도 긁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한 후에는 물로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긁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혀 안쪽에는 설태가 더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혀 옆면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 클리너 외에도 칫솔을 이용해서 혀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칫솔로 혀를 닦을 때는
칫솔모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모가 너무 거칠면 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로 혀를 닦을 때는 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혀를 닦을 때는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혀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닦은 후에는 물로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혀를 닦을 때 또 다른 꿀팁이 있습니다. 혀를 닦기 전에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궈주면 설태가 부드러워져서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혀를 닦은 후에는 혀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혀 마사지는 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혀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혀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깨끗한 손가락으로 혀를 잡고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톡톡 두드려주면 됩니다. 혀를 앞뒤로 잡아당기거나 좌우로 흔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며 구역질이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혀 클리너를 처음 사용하면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혀 안쪽에는 구역 반사를 일으키는 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혀 클리너를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구역 반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혀 클리너를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지 말고 혀 앞쪽부터 닦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혀 안쪽으로 닦는 범위를 넓혀 나가면 구역질을 덜하게 됩니다. 또한 혀를 닦을 때 숨을 참지 말고 코로 천천히 숨을 쉬는 것도 구역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입냄새를 없애는 더욱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가 입냄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가 왜 입냄새랑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침 분비가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위장 운동을 저하시키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 악취가 나는 가스를 만들어내고 가스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면 입안이 바싹 마르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침 분비를 감소시키고 위장 운동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입냄새로 고생하신 박 선생님이 계신데요. 박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항상 피로하고 입냄새도 심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명상을 하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스트레스를 관리한 결과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입냄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의 사례처럼 스트레스는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운동, 취미생활, 명상, 여행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외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혹시 지금 나는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혀 관리법과 스트레스 관리법 잘 기억해 두셨나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상쾌한 숨결을 되찾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냄새를 완벽하게 없애는 마지막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지도의 마지막 조각처럼 입냄새를 영원히 날려버릴 궁극의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대박 구독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혀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가 입냄새 제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잊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죠?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식습관이 입냄새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과 입냄새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 그리고 입냄새를 싹 없애주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 건강한 식습관으로 입냄새를 맛있게 요리해버리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할 때 맛만 생각하고 입냄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 음식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거나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거나 위장 운동을 저하시켜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독극물처럼 특정 음식은 입냄새를 서서히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냄새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지만 소화되는 과정에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휘발성 황화합물이 혈액을 타고 폐로 이동하면 숨을 쉴 때 입냄새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도 입냄새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탈수 증상을 유발하여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서 입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는 효모가 입안에 남아 입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 음식, 유제품, 가공식품 등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세균 번식을 촉진하고 유제품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악취를 풍기는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첨가물이 입안 세균의 균형을 깨뜨리고 입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을 많이 먹거나 커피를 자주 마시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입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범인이 범행 도구를 사용하듯 특정 음식은 입냄새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입냄새로 고생하신 조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조할아버지는 삼겹살을 먹을 때 마늘을 한 움큼씩 구워 먹고 김치에도 마늘을 듬뿍 넣어 먹고 심지어 마늘 장아찌까지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마늘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고 마늘 섭취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마늘 대신 쌈장을 찍어 먹고 김치에도 마늘을 조금만 넣고 마늘 장아찌는 아예 끊는 등 식습관을 개선한 결과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자신감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조할아버지의 사례처럼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입냄새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입냄새를 유발하는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입냄새를 싹 없애주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물입니다. 물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마법의 물약처럼 물은 입냄새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도 입냄새 제거에 좋은 음식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여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면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입안 세균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사과, 배, 귤, 오렌지, 당근, 오이 등은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를 촉진하여 입안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거트도
입냄새 제거에 좋은 음식입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입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해줍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먹으면 하루 종일 상쾌한 입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몬, 생강, 파슬리 등도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하여 침 분비를 촉진하고, 생강은 살균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하여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파슬리는 엽록소가 풍부하여 입냄새를 중화시켜줍니다. 혹시 지금 나는 물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 대신 녹차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나 허브차는 물과 마찬가지로 수분 공급 효과가 있고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입냄새 유발 음식과 제거 음식 잘 기억해 두셨나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상쾌한 숨결을 되찾고 더욱 자신감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냄새를 완벽하게 없애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 바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생활습관을 완벽하게 맞춰 입냄새 고민을 영원히 해결해 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음식과 입냄새를 싹 없애주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입안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입냄새를 완벽하게 없애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 바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마치 집을 짓는 마지막 벽돌처럼 생활습관을 탄탄하게 다져서 입냄새 고민을 영원히 날려버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입냄새를 단순히 양치질 문제로만 생각하고 생활습관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은 입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쁜 생활 습관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듯 사소한 나쁜 습관들이 쌓여서 입냄새라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냄새를 유발하는 최악의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혀와 치아에 달라붙어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또한 담배는 폐 기능을 저하시켜서 입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불씨처럼 담배는 입냄새를 끊임없이 피워올리는 주범입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입냄새를 유발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술은 탈수 증상을 유발하여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서 입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안에 술찌꺼기가 남아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도 문제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면 위장 운동이 저하되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 악취가 나는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 가스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 또한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 번식이 쉬워져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 코가 막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부족 또한 입냄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감소하여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제 주변에도 흡연 때문에 입냄새로 고생하신 김 사장님이 계신데요. 김 사장님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우는 골추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님은 건강검진 결과 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다니고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등 금연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담배를 끊는데 성공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니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건강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의 사례처럼 나쁜 생활 습관은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입냄새를 싹 없애주는
최고의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은 어렵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치 낡은 배를 버리고 새 배를 타는 것처럼 금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수 또한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적당량을 마시고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여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잠잘 때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고 잠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 또한 중요합니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충치나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냄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금연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입냄새 제거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방법 잘 기억해 두셨나요? 이 정보들을 실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면 여러분도 상쾌한 숨결을 되찾고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배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입냄새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궁극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발견한 보물섬처럼 여러분을 상쾌한 숨결의 세계로 안내할 마지막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건강대박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입냄새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헤쳐 왔는데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것처럼 오늘은 그 모든 여정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빛나는 미소를 되찾아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먼저 입냄새의 주범인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소금물 가글, 면봉 사용 기침하기, 물 많이 마시기, 심할 경우 병원 방문까지 잊지 않으셨죠? 다음으로 코 건강과 장 건강이 입냄새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염수 세척, 따뜻한 물 마시기, 가습기 사용, 유산균 섭취, 식이섬유 풍부한 식단까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혀 클리너 사용법과 혀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입냄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입냄새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만을 양파, 커피, 술, 단 음식 등과 입냄새를 싹 없애주는 최고의 음식물, 녹차, 과일, 채소, 요거트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흡연, 과음, 불규칙한 식사, 입으로 숨쉬기, 수면 부족 등 입냄새를 유발하는 최악의 생활 습관들을 짚어보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식사, 코로 숨쉬기,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꿰어 입냄새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궁극의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지금까지 배운 모든 요소들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아름다운 숨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하루에 2번 이상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고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를 깨끗하게 닦으세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코와 장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식염수 세척을 통해 코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유산균을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세요.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변비가 있다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세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고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다섯째,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세요. 흡연은 반드시 끊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 상쾌한 숨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꾸준한 노력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대박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